네, 2월 25일 수요일 이지선의 시청주의, 저는 시청반장 이지선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분석요원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해드릴게요. MBC 박충희 논설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이 오신다고 저희가 썸네일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 우리 시청 요원님들의 반응이 뜨거워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 들어오셔야 하는 이유들을 보면, 댓글을 보면은 예. 일단 미라클님, 박충희 논설위원님 다시 뵈어 반갑습니다. 사실 박충희 선배가 반갑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댓글이 달린다는 건 전 익명에 살고 싶어요. 아니, 월요일에 나오셨었어요. 월수 네. 담당이신데 네. 그날 또 선배의 이 탁월한 분석력이 감탄하신 우리 시청 요원이신 것 같고. 가족 아닙니다. 네. 가족 확실합니까? 지인 아닙니까? 네. 자, 허보현님, 오늘 그 박영식 평론가 출연,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허보현님은 아마도 MBC에 제가 출연하는 다른 컨텐츠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고 네. 아마 가정을 하신 건 아닌가 싶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좀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시청주의는 첫 출연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오늘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네네네.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게 예. 냥냥라이프님, 네. 박영식 성대모사 보고 잡다. 음. 아니, 저 지난주 금요일에 하이킥 이제 압착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압착이가 아니죠. 이게 압착이 뒤에 맞아요. 압착이 아니야. 금요일은 압착이 아니었어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대신 정규 네. 프로그램 이제 후반부에 나오셨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성대모사 이렇게 잘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이제 이렇게 그 곁에서 자주 보면서 그냥 귀동냥으로 배웠던 건데. 귀동냥으로 배우신 거라고요? 예, 그렇죠. 집에서 연습 막 밤마다 했다. 저 연습까지는 안 하고 그냥 가끔가다 유튜브에서 이제 시키시면 성대모사는 기세거든요. 네. 안 똑같아도 마구마구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된 거였던 것뿐이었고. 뭐 어제 안 그래도 권순표 앵커가 그 얘기 하시던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이상민 없으면 클릭 안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잘 나왔어. 그 대체 요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자,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주의 이번 주가 첫 주잖아요. 지난 네. 월요일이 첫 방송이었고 오늘 세 번째 방송이고, 네. 그리고 우리 평론가님 오늘 첫 방송이란 말이에요. 박영식 분석 요원의 네. 이 시청주의에 함께하는 소감을 제일 자신 있는 성대모사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에는 사실 많이 소식으로 다루진 않지만 유튜브 컨텐츠에서 이 정당의 얘기를 다루면 조회수가 많이 떨어진대요. 어딜까? 다들 관심이 없다 보니까. 반갑습니다. 장동혁입니다. 충남 서천 보령 장동혁입니다. 저도 매일같이 MBC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들으십니까? 이지선의 시청주의, 이제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들과 다 같이 MBC 시청주의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옥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함께 시청주의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5개에 계신 분과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다 보는 시청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소리 뒤집어지는 것까지. 저류는 끝까지 안 하네요. 그러네요. 저류는 할 수 없죠. 시청주의에서도 네. 저류는 안 하네요. 네, 그럼요. 네. 현실 반영해야죠. 덕분에 네. 배꼽 빠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또 이제 많은 그 다른 요원분들께서 또 여기 또 저희 이제 이미 시청자분들을 요원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시청 요원, 우리 시청. 분석 요원, 네. 시청 요원, 저 시청 반장. 그러니까 시청 이 반장, 요원분들이 이 반장. 네. 예, 많이 좋아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야, 성대모사 하시니까 동접자가 100명이 확 뛰었다고요. 네, 이거 제가 이제 3일째잖아요. 네. 첫날 기록 저희 1,300명 넘었어요. 그죠? 첫날인데. 어제도 한 2,000명 봤나요? 아니, 안 거짓말 됩니다. 하지 못하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오늘도 1,000명 네. 가볍게 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300명 넘어야죠. 예, 넘어야죠. 그럼요. 네, 신기록 세워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또 신기록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니 이렇게 방송 진행이 매끄럽다고요? 너무 잘하죠. 갑자기 신기록 어제 시청자 신기록 순식간에 얘기하다가 넘어가요. 순식간에 갑자기 무슨 신기록? 응? 저도 했는데, 사실 유튜브 신생한데 네. 괜찮게 하죠. 그럼요. 예. 네. 아니, 정말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게 사상 최초 예. 코스피 6,000피 돌파, 이거 말이 됩니까? 사실 지난달 22일이었죠. 예. 5,000피 돌파했을 때도 사상 처음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렇죠. 한 달 만에 6,000피를 돌파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불장에서 다들 조금씩은 가게에 도움이 되고 계시죠? 왜 말이 없지? 아니 왜 왜 말이 없지?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MBC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 중에는 대표적인 똥손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다만 제 개별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지만 뭐 ETF나 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6,100 오늘 넘어갔었잖아요. 네. 6,100 넘어갔을 때 그 ETF 종목을 확인하는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굉장히 좀 많이 빵빵해졌을 것 같아서 모든 국민이 축하할 뉴스죠. 저는 전부 마이너스인 줄 알고 사실 위장 아니야? 이런 불장에서 위장 마이너스 아니야 싶었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니에요. 지금 네. 김규르루 네. 시청유원님도 궁금해하시네요. 네. 영식님 주식 무슨 색이에요? 전체 계좌로 보면은 아직 파란색이고요. 아 진짜?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랜저 한 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미 개별 종목으로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내가 픽한 거는 다 파란색이고 그나마 뭐 코스피 ETF 이런 거는 빨간색이다 이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예. 다른 것들이 많이 해석하고 있죠. 그랜저 신차인지 이 그렇지. 중고차인지 중고차 그랜저는 네. 들어봐야 몰라. 돼요. 신차예요, 신차. 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예. 아픕니다. 근데 뭐 더 간단 말도 있고. 그럼요. 이제 코스피 만도 이 정도면은 뭐 다음 달 안에 가겠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 오늘 뭐 상법 개정안과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3차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1차, 2차 이런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들이 충분히 네.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필리버스터가 끝났을 때쯤 된 것 같은데 뭐 상법 3차 상법 개정안 네. 곧 통과가 될 것 같아요. 통과가 됐거나 지금 네. 아직 속보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충희 분석요원. 네. MBC에서 아는 거 제일 많은 분석요원. 그렇죠? 그래요? 예. 당연히 주식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주린입니다. 주린이. 에이, 사실은. 그럴 리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럴 리가.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았고요. 원래 기자들이 그런 약간 고집 같은 게 있어요. 기자로서 뭔가 이렇게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겸연쩍다. 그래서 겸연쩍다? 나는 왜 했지?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정부 여당에 지금 K 자본시장 특위라고 네. 이름 붙였잖아요. 네. 꼭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원래 특위. 이름 뭔지 아시죠? 코스피 5천 특위. 5천 특위였어요. 야, 진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정부 여당조차도 특위 이름을 지을 때 설마 5천까지 바로 가겠어? 일단 큰 목표를 던져놓고 코스피 5천 특위로 던져놓고 갔는데 정말 큰 목표였죠. 그럼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6천을 돌파했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이름 바꾼 거 아닙니까? K 자본시장 지난달 특위로. 22일에 코스피 5천 돌파하자마자 네.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그 이름에 숫자를 안 넣었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정부 여당도 모를 정도면 저희는 어떻겠어요. 저희도 설마 이렇게까지 단시간에 예. 이렇게 오른다? 기대하기 좀 어려웠죠. 자, 처음에. 그러면 민주당의 이 코리아 프리미엄 K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어디까지 코스피 지수가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지 오늘 김어준 유튜브에 나왔던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주가 얼마까지 갑니까? 더 올라간다. 만 이상. 제가 이 얘기를 만 드리려고 이상? 지금 아니야. 만 이상 가면 간다니까. 만이야. 아니 만 이상 가. 언제 많이 갑니까? 이제 언제? 자꾸 지수를 얘기하면서 주제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각해서 이제 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름을 좀 뺐고요. 하지만 아무튼 이제 이름은 뺐지만은 위원회에서.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 법안을 만드는 의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네,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는 이제 2만 생각하고. 2만? 이만 처음 나왔어. 제가 목표가 이제 재선을 하는 건데 재선 끝날 때까지 2만을 목표. 2만 목표. 자본시장을 계속 가도록 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거 보면 만 무섭다 2만. 무서워. 희망적인 분석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구조적인 변화가 있죠. 그동안 가장 큰 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했잖아요. 특히 심했죠. 주식시장에서.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느냐.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추진했던 게 뭡니까? 바로 아까 박영식 평론가 잠깐 언급했지만 상법 개정안이 그렇죠.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 기업 구조를 획기적으로 좀 바꿔보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좀 벗어나보자라는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차, 2차가 본회의에서 다 통과가 됐죠. 1차 내용 간단히 보면 네.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만이 아니라 주주한테도
그 의무를 확대해야 된다. 그럼 소액 주주들, 네. 개별 주주들의 이익도 이제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이사들이 사내 이사, 사회 이사들이 사주만 향해서 가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주주들을 봐라. 예. 그게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었어요. 네. 2차는 뭡니까? 집중 투표제. 뭐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어쨌든 소액 주주들도 표를 몰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이사진을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주들의 뭔가 이렇게 선출권이 확대되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이른바 대주주들 중심으로 이사회를 꾸렸잖아요. 네. 당연히 소액 주주들의 이익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네.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개선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지금 본회의 통과가 지금 유력해 보이는 네. 3차 상법 개정안 보면 오늘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네. 이거 조금 우리 시청 요원들이 말이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자사주라고 하면 자사주죠. 그쵸. 우리 그러니까 회사 주식. 결국 그렇죠. 네.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구 돈으로 샀겠어요? 회사 돈으로, 회사 샀겠죠? 돈으로 산 겁니다. 네. 그렇죠. 회사 돈으로 샀으니까 사주나 오너의 돈은 사실상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를 누가 씁니까? 결국 회사가 쓰고 오더가 쓸 수 회사가 있죠. 유리한 방향으로 유리한 이 방향으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의결권이 없지만 네. 나중에 경영상의 위기가 오거나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온다. 그럼 이 자사주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에게 우호적인 대상에게 그 자사주를 넘기면 돼요. 그럼 의결권이 살아나죠. 그 자사주를 활용해서 사주의 이익에 너무 기업의 특정 이익에 복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사주를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하거나 처분을 해라. 사실 우리 기업들이 배당 안 해주기로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매력이 없는 시장이었던 건데 네. 그 주주들한테 배당해야 될 돈을 가지고 자기네가 유리할 때 쓰려고 자사주를 사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영역이 있죠. 그러면 이번 3차 이 상법 개정안도 당연히 우리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주겠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런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적대적 M&A를 뭐 방어하는 수단으로 썼다라거나 아니면 그 총선 오너 일가가 기업권을 계속해서 방어하는 용도로 썼었는데 결과적으로 1년 안에 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원칙이 생겨버리면 네. 주주 가치 환원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이 정책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기업에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이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를 또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선진적인 금융시장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비교해봤을 때 이거 우리 좀 너무 늦은 조치다. 네. 이런 평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는 이제 투자도 되겠다. 이제 이런 또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까 이제 우리 잠깐 뭐 여당 의원들 얘기 들었지만 그냥 뭐 2만 얘기까지 나올 만한 상황이 된 건데 전 조금 무섭긴 합니다. 무섭긴 해요.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두렵긴 해요. 네. 좋은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좋긴 나라의 한데. 시장의 볼륨이 커지는 거니까. 네네. 근데 요즘에 또 하필이면은 이런 상황에 본인의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시는 빚내면 분들도 위험하죠. 덩달아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어서 물론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만은 네, 네. 그런 방식으로 투자하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윳돈으로 투자하시고 다만 지금 주식의 방향은 좋다. 만까지 갈 수 있지만 네. 변동성은 늘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주식시장은. 그럼요. 자, 국회에서 자, 어저께 상정됐던 3차 상법 개정안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좀 전에 끝났고 지금 표결 중이라는 속보가 떴습니다. 뭐 당연히 여당이 다수기 때문에 그냥 통과될 거는 당연한 거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게 뭐 기대가 이제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주주의 어떤 이익이 더 극대화되니까 계속 볼륨이 커지는데 분명히 좋은 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 우리 분석 요원분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 6월 3일 지방선거란 말이에요. 네. 주식 시장 코스피 6천 돌파하고 더 오르게 된다면 이거 선거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이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당시 주가 조사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3천 언저리였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배잖아요. 1년 전에 2,000대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미 유권자들한테는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고 뭐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뭐 일부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여러 언론들이 자주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6천 붕괴.
뭐 7천 붕괴 이런 것도 붕괴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표심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든지 또 이 K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하나의 또 영향을 주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일종의 부동산 자금이 결국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 부동산의 이 여윳돈이 머니 무브를 일으키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부 조정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찍을 걸 안 찍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좀 뭐랄까 우호적인 평가들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미 선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말씀하세요. 시간을 좀 거꾸로 돌려보고 싶어요. 우리 저 탄핵 국면 그 시절에 우리 그해 연말에 경제 성장률이 4분기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였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가장 사실 수치가 떨어진 항목을 보면 사실은 건설 경기였어요. 건설 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건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많이 나왔어요. 성장률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오해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시간에 이 경제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건설 경기였어요. 건설 경기가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썼던 물론이에요. 방식이죠. 정치인으로서는 그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건 상당히 비교적 쉬운 네.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길로 가지 않았거든요. 많았죠. 오히려 부동산이 그때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 때 폭등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그 건설 경기로 뭔가 이득을 얻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쪽으로 돈을 차단했어요. 물론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게 이게 과연 시장 경제의 논리에서 좋은 일이냐 아니냐는 이제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최소한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일단 급한 대로 막고 네. 임시조치로 막고 증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이끈 부분은 분명히 이번 코스피 6천 돌파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하나 지목하고 싶은 네. 건 이게 뭐 희망적으로 뭐 정치인들이야 뭐 1,2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투자하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박영식 평론가 얘기했지만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상승한 그 큰 폭을 보면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반도체 위주예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쏠려 있죠. 몇몇 종목에 쏠려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 사실 올해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 분석을 해보면 작년과 기대치가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반도체 분야에 지금 집중돼 있거든요. 게다가 올 하반기에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인 고민이 많아요. 결국 실물 경제가 따라붙어야 되는데 반도체 외에 다른 실물 경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이 주가 지수에만 취해 있을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얼마나 최대한 좀 늦추거나 밀어내고 다른 부분에 이 증시로 들어온 자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느냐 이 부분에 좀 더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아니 이게 우리 분석요원께서 훌륭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는 분들은 혹시 이 방송이 경제 방송이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고 이지선의 투자주의 아니냐. 투자주의. 여러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네. 네. 아 죄송해요. 제가 경제부장을 잠시 했는데. 아니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이죠. 중요한 말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말씀 보태자면은 오늘 이제 일부 언론이 보도한 거 보니까 전 세계 증시 상황을 분석해가지고 통계를 좀 냈더라고요. 올해 코스피 상승, 그러니까 올해만 따져보면은 네. 코스피 코스닥이 1, 2위를 차지했어요. G20 맞아요. 주요국 증시 등락률 보면 코스피가 38.7이고 2등이 코스닥이에요. 네. 24.5고요. 그 밑으로 보면 뭐 브라질, 대만, 일본, 영국, 중국 많은데 여기 뭐 미국은 끼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얼마나 많은 외국인 돈을 투자자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지는 끌어모아야지. 이런 자료들로 이미 입증이 되어가고 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이제 훈풍이 불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아까 우리 훌륭하신 분석요원의 말씀처럼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너무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1,400이 넘은 거예요? 어떤 거요? 아니, 동접자가? 국민의 아 그래요? 1,400이 넘었어요? 어머, 동접자 1,400이 넘었어요. 여러분 와, 연일 1,400 신기록을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깼습니다. 오늘 네.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네네.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네. 사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좀 부자들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잖아요. 실제 지표도 그렇고. 근데 부자들은 돈이 더 많으니까 주식시장도 더 많이 투자했을 거고 더 돈을 버니까 더 많은 돈을 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보세요.
3차 상법 개정안 이거 주식시장 키우는데 중요한 법인데 이거 막겠다고 24시간 필리버스터 했잖아요. 이거 자중질환 아닙니까? 자, 잠깐 영상 하나만 먼저 보고 네. 토크 가겠습니다. 시청해야죠. 네. 우리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주가 6천, 7천, 8천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까 혹시?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합니까? 국민들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하냐? 네. 왜 이거를 반대한다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느냐라는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의 당대표 정정래 당대표 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대기업 그리고 특히 오너 중심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여당의 정책에 대한 반대라는 측면도 물론 명분이 있겠지만 네. 가장 크게는 사실 기업들이 그동안 이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던 가장 큰 이유가 야 이렇게 자사주도 우리가 내놔야 되고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커지면 기존 우리 경영권 방어하기가 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적대적인 M&A에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환경이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물론 이 부분 일정 부분은 뭐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예를 들어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차등 의결권을 네. 둔다든지 이런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반론도 있어요. 과연 우리의 기업 구조상 이미 대주주 대기업들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과연 이런 대안까지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될 때 우선순위는 일단 우리 장이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게 우선순위였을 텐데 아무튼 네, 그런 주장을 가지고 반대해왔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할 거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뭐 비판을 할 때 하더라도 대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지 못하는 그 양대 부동산 정책과 이 증시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을 보면 확실한 대안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느낌이 크고 여론조사상으로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의 이런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과 경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비판을 넘어서 이제 비난까지만 비난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럴 거면 대안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 옳겠다.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석요원의 말씀 결국은 굉장히 소수 우리 국민 전체 중에 굉장히 소수인 기업 오너들, 기업 오너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다. 그리고 청개구리 심보도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작 이제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외교할 때 보면 우리 그 기업 총수들 많이 동반해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미국과의 어떤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는 원팀으로 활동을 했던 기업 총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의 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이 법안 개정이 아니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총수들도 이미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과는 별개로 이 증시에 대한 정책은 또 따로 봐야 된다는 뭐 심리입니다. 저는. 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 이런 스탠스가 과연 6.3 지방선거에 뭐 좋은 영향을 줄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의 판단은 이런가 봅니다.